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7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017년 말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 법인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세탁기 업계가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죠. 한동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급락을 했지만 개인과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포인트는 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전약 후강장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었죠.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기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유럽 악재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9포인트 하락한 1844.4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리스의 급진 야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소식과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사임설, 이탈리아 국채금리 상승, 또 미국 주택 판매 지수 하락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1,000억 원을 넘었던 프로그램 매물이 장 막판 급속히 줄어들고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4억 원과 457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이 599억 원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급락을 막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에서 대거 매수세가 유입돼 682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가 2.59%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보험과 의학 등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복,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만이 강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2% 이상 떨어졌고 SOL과 GS도 약세를 보이는 등 정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리온은 중국 제과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7% 이상 올랐고 동아제약도 약가이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2% 올랐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요? 네, 오늘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한 것도 프로그램 매매가 66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한 덕분이었는데요. 오전 한때 차익거래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지만 오후 들어 비차익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날 차익 거래에서 1,157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 거래에서 1,825억 원의 순매수가 펼쳐지면서 10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비차익 거래에서 1,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전날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도 결정지었습니다. 전날 개인, 기관, 외국인 등 모든 투자 주체들이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4,070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0.27% 하락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데다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면서 프로그램 매매 향방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4조에서 5조 원 수준인데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4거래일 연속 3조 원대 머무는 등 극심한 위축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혜 교보증권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내다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거래 대금마저 줄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2012년 1분기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내용 어땠는지 봐주십시오.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기, 전자와 일부 내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1사분기 부진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장사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68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635개사의 국제회계 개별 기준 1사분기 매출액은 291조 4,9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64%, 8.92% 줄어든 16조 1,824억 원, 15조 1,8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IT와 내수주 등 일부 업종을 빼곤 대부분의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IT주가 몰려있는 전기전자 업종은 올 1사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급증했습니다. 유통과 음식료품 업종도 영업이익이 각각 13%, 9% 늘었고요. 제지업체들이 포함된 종이 목재의 경우 무려 238%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섬유이복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이 4%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은 무려 63%나 급감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를 꼽히는 철강, 금속과 화학 업종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제약 업종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58%나 급감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 통신업, 서비스업 등도 영업이익이 줄었고 운수창고업과 의료정밀업은 적자 전환하는 등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로의 실적 쏠림 현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사분기 삼성전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84% 증가해서 전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1조 3,3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2위를 차지했고요.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3% 줄었지만 영업이익 순위로는 8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에서 이들 세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0%와 비교해 봤을 때 실적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죠. 이 밖에 삼화페인트공업, 샘표식품, LG전자는 1사분기 순이익이 20배 이상 늘어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으로는 NHN, KTNG, 강원랜드, GKL 등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7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한 2011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산보고서에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 외에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내부 거래를 제거한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는 1,52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보유 물품 가운데 가장 비싼 장비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로 424억 원에 달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는 인천대교로 1조 2,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017년 말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한도액은 23.2%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하한선을 이같이 높이는 등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목표 수익률을 6.6%로 정했으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 투자 1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기금 623조 원 중 186조 9천억 원 이상의 돈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 시장 165개 상장법인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389조 9,63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84%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결 영업이익은 24조 6천억 원으로 8.26% 줄었고 연결 순이익은 19조 4천억 원으로 8.49% 감소했습니다. 국내 세탁기 업계가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은 대우, 삼성, LG의 세탁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 관세율은 대우가 70.58%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0%와 0.22%입니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 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등의 요인으로 출국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씀씀이가 커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외 카드 사용액은 22억 7,300만 달러로 역대 분기별 최대였던 2011년 3분기에 22억 9,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도 464달러로 전분기보다 2.4%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값은 과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상승했지만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이전 거래일보다 20달러 20센트 떨어진 온스당 1,5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7%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한때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했고 올 들어 지난 2월 1,8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독일의 국채가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을 능가하면서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의 주가가 속절없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른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국제부의 문승관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은 전날보다 2.25% 하락한 28.1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업 공개 당시 공모가인 38달러보다 26% 떨어진 것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9일 만에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년 사이 이루어진 최악의 기업 공개라며 혹평했고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등 인터넷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켜 IPO가 연기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을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가 거품 논란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기업들이 명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능력을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받기 힘들다며 거품 논란이 지속되면서 SNS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술적인 하락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9일 옵션 거래를 시작한 페이스북의 매매 물량이 몰리면서 기술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는 페이스북 옵션 거래량이 36만 5천 계약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거래 종목 중 애플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종목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옵션 거래의 대부분이 풋 옵션으로 몰렸다는 데 있습니다. 풋 옵션은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장중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거두는 풋옵션에 투자하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를 추가로 하락시키는 압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 말고도 페이스북 상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닌지요? 네, 페이스북 주가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로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IPO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가 실적 전망을 낮춘 보고서를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만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상장 첫날 나스닥 시장의 주문 체결 이상으로 거래가 30분 이상 늦어지는 아군을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거래가 시작된 뒤에도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기업 공개 주관사였던 모건 스탠리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IT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셜게임 서비스 업체 진가는 최근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 41%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지역 생활정보 검색 전문업체 옐프의 주가 역시 페이스북의 상장 이후 22% 급락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1위 SNS 기업인 북콘탁테가 페이스북 충격으로 IPO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르면 올해 말 IPO를 실시해 최대 3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파벨 드로프 북콘탁테 CEO는 페이스북 때문에 SNS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전문 검색 엔진인 카약닷컴 역시 오는 6월 IPO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었지만 투자 심리 악화로 상장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페이스북 주가의 급락으로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이 15억 달러가량 줄어들면서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탈락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부의 문승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카드는 내일부터 캐리비안 베이 입장 시 본인은 만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와 함께하는 만원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외환카드 전 고객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월 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행사 기간 중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총 100억 원 한도 내에서 3%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년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3천만 원, 경영 개선 자금 2천만 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내일부터 SUV 렉스턴 W 판매를 시작합니다. 회사 측은 전국 대리점에서 시승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도 전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또 7월 말까지 영업소 방문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601명에게 40인치 LED TV와 태블릿 PC, 주유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렉선 W 가격은 트림별로 2,733만 원부터 3,633만 원입니다. 포스코가 주위와 손잡고 에너지용 강제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제프리 멜트 주위 회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의 발전 산업과 에너지용 강제 개발, 인프라 사업, 기술 협력, 인재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국내외 발전소 신증설 사업 수주에 공동 참여해 포스코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맡고 주위는 터빈 보일러 등 발전 설비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